네, 이번 시간은 제5장 소비자와 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뭐 이 챕터에서 주로 하고자 하는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단 구매자의 문제. 그래서 구매자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무엇이냐.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있죠. 내가 이 물건을 구입하면 얼마나 나에게 만족감을 줄 것인가. 만족. 그래서 만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전문 용어로 효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효용. 영어로서는 유틸리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만족도를 주는지 요걸 고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어떤 재화를 구입하려니까 그 재화의 가격이 얼마인지 가격 요소를 좀 고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산, 나의 주어진 예산 제약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최적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들 있죠, 그렇죠? 근데 최적의 조합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만족을 최대화하고 싶은데 가격 고려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최적화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책에서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테이블로 수치로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좀 수식화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식화 관련된 이야기는 이 슬라이드에는 없고요. 여러분들 이 캠퍼스 가보시면 이제 뭐 어떤 효용 최적화 문제 막 이런 예제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구매자 문제 수요 곡선 얘기를 하는데 수요 곡선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수요 곡선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소비자 잉여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라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어, 우리 저번 시간에 수요 공급 얘기 나왔었죠, 그렇죠? 수요 곡선이 있었고 공급 곡선이 있었고 균형은 어디서 된다 그랬죠?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는 요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고 B스타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Q스타. 그래서 그 수요 곡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때 보면은 지불 용의. 그래서 그러니까 willingness to pay라 해서 지불 용의를 나타낸다는 뜻이었죠. 그 다음에 요 공급 곡선은 비용 곡선을 나타낸다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요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거죠. 수량이 요거일 때 요만큼의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 균형을 보면 이렇게 균형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가격에, 그러니까 A라고 포인트 된데 보면은 이 사람은 이 가격에 지불할 의향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균형 가격이 P스타로 돼 있으니까 요만큼의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A라는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데 시장 가격은 P로 돼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이만큼 이득 보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B라는 점도 보면은 요 수량에서는 이 가격에 지불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요만큼이 있는데 시장 가격이 P스타로 돼 있으니까 요만큼이 좀 이득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요 균형 가격 위에 있는 수요 곡선상에 이렇게 있는 거는 소비자들은 이익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소비자 잉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영어로는 컨슈머 서플러스라서 컨슈머 서플러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땡큐의 합의죠. 땡큐. 다시 A를 보면 이 사람은 이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데 시장 가격은 그냥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요청만큼 땡큐주가 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생산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예서 A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Q1이라고 된 이 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그냥 요 가격만 받으면 되죠. 그렇죠? 자기 비용이 이 정도니까
요 가격이면은 이 사람이 판매할 의향이 있는데 시장 가격이 P스타로 돼 있죠.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P1이라는 가격에 이렇게 되더라도 요거는 공급할 의향이 있는데 시장 가격은 P스타로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도 땡큐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여기 보면 B라는 점을 보면은 이 사람도 이 가격이면은 이만큼을 공급할 의향이 있는데 시장 가격이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도 땡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생산자 잉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나중에 보면 이제 뭐 저번 시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수요 공급 곡선 얘기하고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수요나 공급이 변화할 때 시장의 어떤 가격이나 수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좀 잉여의 개념으로 해서 좀 소비자 잉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뒷장으로 가면은 이제 이 잉여라는 거의 합이 보면 나중에 보면 후생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웰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후생과 관련돼서 이 땡큐의 합, 그러니까 잉여들의 합, 그러니까 이렇게 이득을 보는 것들의 합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이제 후생극대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은 뭐 균형일 때 어떤 잉여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뭐에서 어떤 규제가 생겼을 때 잉여가 어떻게 변하는지에서 뭐 어떤 조세라든지 어떤 뭐 수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규제가 들어왔을 때 잉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하고 올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수요 탄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탄력성은 이제 그 부분에 가서 좀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래서 핵심 개념으로 보면은 구매자의 문제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당신이 좋아하는 것, 선택을 하는 어떤 변수가 되겠죠. 몇 개 중에서 이거 A, B, C 중에서 A를 써도 만족도를 느끼고 B를 써도 만족도를 느끼고 C를 써도 만족도를 느끼는데 어떻게 최적의 조합을 해가지고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 그리고 당신의 예산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최적화하는 구매자들은 한계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한계적이라는 게 뭐죠? 추가적으로 했을 때 뭐가 추가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걸 보고 좀 우리가 결정한다 했죠.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보면 할까요? 이 그림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라면? 자, 라면 소비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겠죠. 라면 해서 그릇으로 할까요? 라면 한 그릇 먹을 때, 두 그릇 먹을 때. 요런 그림으로 좀 될까요? 물론 이제 너무 먹다 보면 이렇게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경제학에서는 이 부분 생각하지 않고요. 추가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할수록 만족도는 늘어난다. 근데 뭐냐면은 만족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보이시죠, 그렇죠? 처음에 먹었을 때는 만족도가 해서 기울기가 되게 높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먹었을 때는 이 첫 번째 먹었을 때보다는 기울기가 좀 줄어들죠. 세 번째 먹었을 때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더 줄어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먹을 때 만족도가, 그러니까 소비를 할수록 만족도는 늘어나지만은 만족하는 정도는 감소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여기 만족도를 나타내는 거죠. 이거를 고상한 말로 뭐라 그랬죠? 효용이라고 얘기했었죠. 효용 함수가 이렇게 되고요. 근데 라면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얼마 하나요? 분식집 가면은 한 그릇에 해서 3,000원, 두 그릇에 얼마죠? 6,000원, 세 그릇에 9,000원 이렇게 하니까 비용 곡선은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만족도 있고 비용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이렇게 1, 2, 3장 중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 중에서 뭐냐면은 만족도가 극대화되는 점은 이득하고 비용하고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에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한계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지금 수학적으로 잠시 보여드리긴 했지만은 이 어떤 함수들의 기울기랑 관련돼 있고 이것은 최적화와 또 관련돼 있다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좀 차근차근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개별 수요 곡선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지불 능력과 지불 용의를 나타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잉여는 땡큐 합이다. 그러니까 잉여라는 것은 영어로 서플러스. 이거는 수요 곡선에서 수요 곡선과 해서 가격을 뺀 거.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렇게 해서 수요 곡선이 있고 가격이 시장 가격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수요 곡선과 이 시장 가격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을 소비자 잉여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매자가 재화에 대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 지불 용의 금액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willingness to pay. 그다음에 실제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금액의 차이다. 그래서 아까 여기 삼각형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되겠고요. 탄력성은 다른 변수의 변화에 대한 어떤 변수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탄력성은 그냥 퍼센트 그래서 x가 1% 변할 때 y가 몇 퍼센트 변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요거는 좀 탄력도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가격 탄력도가 있고 가격 탄력도, 소득 탄력도, 뭐 교체 탄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엔 탄력도라는 건 뭐냐면은 수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 몇 퍼센트 변하느냐 이렇게 되는 게 가격 탄력도고 소득 관련 탄력도는 소득이 인컴이라고 그럴게요. 소득이 1% 증가했을 때 수요가 몇 퍼센트 변하느냐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을 이제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탄력성 또는 탄력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일단은 뭐 증거에 근거한 경작의 사례 이렇게 했을 때 흡연자가 매달 100불을 받으면 금연할 것이냐 그래서 어느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1년 동안 흡연자가 1년 동안 금연하면은 100만 원 준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유인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본다 이거죠. 자, 우리가 아까 선택했을 때 요소가 뭐가 있었다 그랬죠? 구매에 대한 문제에서는 자기가 느끼는 만족도, 그렇죠? 만족도라는 게 있고, 근데 여기서 뭘 소비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만족도를 느끼는데 비용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렇죠? 가격이라는 그 재화의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예산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 100불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담배 끊을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담배를 소비함으로 인한 만족도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0불로 인해 발생하는 만족도가 흡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만족도보다 더 클 것인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렸을 때 이거에 따라서 나중에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이것도 여러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동 변화를 야기하는 유인의 수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100불, 그러니까 12만 원, 지금 12만 원 정도 하네. 12만 4천 원, 5천 원. 그렇죠? 요거 크다고 생각해서 담배 안 필래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수요곡선은 기울기가 왜 의미인가?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이거를 P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P를 먼저 얘기하면은 가격이 비싸면 덜 사고 가격이 낮으면 많이 산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수량에서 얘기하면은 어떤 소비자를 하여금 한 단위 더 구매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게 하려면은 왜 가격이 떨어져야 되느냐? 요거는 지불 용의 금액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라면, 아까 라면 예를 들었는데, 라면을 밖에서 사 먹는다 그러면 그 라면 사 먹는 거의 가치는 한 2,000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분식집에서 3,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매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수요에서 빠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분식집에서 라면 가격을 2,000원으로 이렇게 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라면의 가치가 2,000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2,000원을 지불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라면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도 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여기서 보면 왜 청량음료 자판기는 한 번에 한 병 또는 한 깡통만 판매하는데 신문 자판기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열리게 되었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이 장을 공부하면서 알게 될 것이다. 근데 미리 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문 자판기 같은 미국 같은 게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이제 동전 투입하는 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동전을 투입하면 이게 딱 열리거든요. 문이.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 문이 열려요, 이게. 그러면 이제 거기 신문이 어떻게 되냐면 신문이 막 수십 장 이렇게 쌓여 있어요. 자, 그러면 맘만 먹으면은 그래서 이 신문 하나 구매하는데 여기다 2달러를 집어넣고 한다 그러면 맘만 먹으면은 자기가 한 장뿐만 아니라 3장도 뽑을 수 있고 5장도 뽑을 수 있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허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음료 자판기 이런 거 보시면은 음료 자판기는 또 그 하나당 얼마게 되기 때문에 어떤 한 캔에 대한 값만 넣으면 한 캔만 나오죠.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한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한계적으로. 그러니까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콜라 뽑는 거랑 두 번째 콜라를 뽑아도 두 번째 콜라가 추가적인 여러분들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신문 같은 경우는 한 장 뽑나, 두 장 뽑나, 세 장 가져가나 다 만족도는 동일하다 이거죠. 왜냐면 그 정보를 입수한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는 거에 대한 만족도를 올린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신문은 굳이 뭐 여러 장 가져갈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구매자의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선택이 있었을 때 보면 각각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 여러 가지 조합의 어떤 재화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당신의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기호와 선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냐면은 각 재화를 하는 데 있어서 효용이라는 거죠. 만족도. 요걸 그러니까 경제학 같은 경우는 이걸 좀 수치화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는 함수화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측정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다르지만은 우리는 그들이 두 가지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는 얘기죠. 일단은 뭐냐면 최선을 다한다. 가격 대비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선호와 기호를 반영한 것을 구매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그것은 얼마인가. 자, 우리는 또 그 가격의 두 가지 특징을 가정한다는 얘기죠. 가격은 고정되어 있다. 협상 불가. 그래서 가격은 주어진 걸로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어떤 것을 가격 상승 없이, 그러니까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가격은 그냥 고정된 가격으로 해서 무한대로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예산 집합. 당신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그래서 당신의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그래서 저축이나 차입 없이 구매에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은 다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뭐냐면 돈이 있다 그러면 이걸 다 소비를 한다. 왜냐면은 만족이라는 것은 소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돈을 안 쓰고 저축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한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두 시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안 쓰고 저축하는 사람들은 미래 소비를 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저축에서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저축을 통해서 미래 소득이 올라가서 미래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만족을 올리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다 시점을 두 시점, 세 시점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요. 그냥
지금 있는 돈에서 현재 소비를 통해서 만족을 극대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산을 편리하게 위해서 구매의 선택점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직선을 사용하지만은 우리는 소수 단위가 아닌 정수 단위로만 구매한다. 그래서 옷을 살 때 한 벌, 두 벌, 세 벌 구매하지 이 0점 몇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 좀 단순화시키는 거죠. 자, 보세요. 예산 제약 같은 게 이런 거죠. 300불이 있어요. 300불의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청바지 가격은 50불. 스웨터는 가격이 25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이룰 수 있는 예산 조합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죠. 그래서 청바지를 그냥 J라고 할게요. 스웨터를 S라고 그러고, 그래서 스웨터를 사는 수량이 S라고 하고 이거에 대한 가격이 있죠. 플러스 진을 사고 이 진에 대한 가격이 있죠. 요것이 300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스웨터의 가격이 25불이라고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S 곱하기 25 플러스 J 곱하기 진의 가격은 50불이라고 했으니까 50은 30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걸 반대로 이렇게 J로 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 스웨터가 여기 있으니까 스웨터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그냥 여기 있는 대로 한번 해보죠. 스웨터 12개 한다 그러면은 25 곱하기 12가 300불 자체가 되니까, 왜냐면은 곱하기 10이니까 10개라면 250불이고 추가적으로 25 2개라니까 50 하니까 300이 되죠. 이랬을 때는 스웨터 12개고 청바지는 0개를 살 수 있고, 이게 이제 이게 A에 해당되는 거죠. D에 해당되는 건 뭐죠? 청바지를 6개 살 경우에는 청바지를 6개 사면은 5, 6, 30 이걸로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스웨터를 0으로 사게 되고, 중간에 이렇게 조합해 보면은 이렇게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스웨터 8개 사고 청바지 2개 사고 스웨터 4개 사고 청바지 4개 사고. 자, 그럼 예산 집합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예산 안에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그 소비의 집합이 묶음이 이렇게 이 그래프로 된 거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가격도 여기가 좀 고려가 된 거고, 가격도 스웨터의 가격과 진의 가격도 이렇게 고려가 된 거고. 자, 그 다음에는 뭐죠? 그러니까 예산으로 이렇게 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A, B, C, D 또는 A, B, C, D 사이에 있는 무수한 점들을 선택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가정은 뭐냐면은 다 정수로 떨어지게끔 우리가 소비를 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으니까 좀 점들의 수는 좀 줄을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뭐죠, 그러면? 자, 그래서 예산을 통해서 가격 하에서 이렇게 스웨터와 진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뭐냐면은 스웨터와 진을 각각 소비를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만족도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을 고상한 말로 뭐라 하냐면 만족도를 효용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영어로 utility. 그렇죠? 그게 무엇인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그림은 수요곡선인가? 아니죠. 예산선이죠. 예산. 그래서 이 주어진 이 스웨터 진의 가격 정보 하에서, 그 다음에 총 예산 하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스웨터와 청바지 간의 어떤 선택 관계죠. 그렇죠? 자, 그래서 A, B, C, D 같은 경우는 예산을 다 쓴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 2라는 점을 한번 여기다 해볼게요. 2. 자, 이 점은 어떻게 될까요? 2라는 점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이게 이제
요 ABCD 하는 데를 효율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은 있는 예산을 다 쓴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항상 다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왜냐면은 이걸 다 쓰므로 소비를 할수록 만족도를 늘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산을 다 써서 이렇게 조합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죠. 물론 이제 ABCD 중에서 어느 점이 가장 좋은 점인지는 좀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점 2로 된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효율적이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래서 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직각으로 해보면요. 요 부분은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점이거든요. 좀 더 소비를 하면은, 좀 더 소비를 하면 좀 더 만족도를 얻기 때문에 이게 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이라는 점은. 근데 F라는 점은 어떻게 될까요? F라는 점. F라는 점은 우리가 이 ABCD 연결하는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산을 다 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F라는 점은 우리가 우리 주어진 예산 내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예산서는 왜 기울기가 음수인가? 그렇죠? 아까 이 관계에서 봤을 때처럼 이렇게 50 청바지 플러스 25 스웨터는 3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이거 S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S는 마이너스 2,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이거였죠? J 플러스 25 나누기 300 나누기 25는 10이었더라고 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왜 기울기 음수냐면은 진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S를 감소시켜야 되는 거죠. 대체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음의 기울기라는 것은 예산선의 음의 기울기는 상충 관계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소득과 가격이 일정한 경우 한 자를 더 갖기 위해서는 다른 자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냐면 S는 마이너스 2j 플러스 12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아까 이 얘기 뭐냐면은 그래서 청바지를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진을 두 개를 포기해야 된다. 그렇죠?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청바지를 하나 더 얻기 위해서는 스웨터 2벌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기울기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청바지의 기회비용이 이 스웨터 2벌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이거를 그냥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고등학교 때 배웠지 모르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J를 하나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S라는 것이 포기해야 되는 게 2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청바지의 기회비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청바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스웨터 두 개를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산선의 기울기는 기울기의 두 재화의 가격 비율을 나타낸다. 그랬나요? 아까 다시 한번 할게요. 스웨터라는 수량이 있었고 스웨터의 가격이 있었고 플러스 뭐였죠? 진의 수량이 있었고 진의 가격이 있었고 이것이 예산이었다. 인컴이라고 할게요. 그럼 스웨터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스웨터는 PJ 나누기 PS 그렇죠? 넘겨진 게 마이너스고 플러스 PS분의 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이 요 가격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랬죠. 분모에 스웨터 가격이 있는 게 맞죠. 분모에 스웨터 가격이 있고 분자에 진액 가격이 있고 그렇죠. 요거란 얘기죠. 그렇죠? 기울기는. 그래서 요 사례는 좀 이제 우리가 지금 소비자 선택을 할 때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크게 세 가지였다.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이 재화를 소비를 하면 만족도가 뭐 얼마나 되느냐. 첫 번째 효용, 만족도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각각의 재화의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예산 조합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요 얘기를 할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빌 게이츠가 당신에게 10만 불짜리 제규어를 사주겠다고 제안했다고 가정하자. 여기 그림 멋있는 제규어죠. 10만 불이면은 그래도 되게 좋은 차죠. 그렇죠? 당신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뭐 제규어 사준다 그러면은 왜 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당연히 받겠죠. 저 같으면은. 응? 그래서 뭐 그 제규어를 여러분들이 썩 좋아하지 않더라도 제규어 일단 받아서 나중에 어디다 팔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근데 빌 게이츠가 다른 제안을 했다고 한번 따져봅시다. 다음날 빌 게이츠가 전화해서 그는 차를 구매할 시간이 없다고 대신 당신에게 10만원짜리 수표를 주겠다 한 거죠. 자, 이랬을 때 당신은 그 차를 구매할 것인가? 자, 10만 불은 사실 여러분 소득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만 불을 신나게 쓴다 그랬을 때 여러분 제규어 10만 불짜리 하나 사가지고 그냥 끝낼 것인가? 아니면 10만 불로 한 1억 2천 넘는 거를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을 하면서 조합을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면서 오히려 더 여러분들 만족도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이 질문 요거랑 똑같을 거죠. 그렇죠? 대부분은 10만 불 든다 그러면은 이 제규어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규어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다른 물건들이 있고 그리고 그 돈이 주어지면은 제규어보다는 그 물건들을 구매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규어보다 달러당 더 높은 효용을 주는 물건들. 효용이 뭐라 했죠? 아까 만족도. 그렇죠? 물건들을 구입할 거란 얘기죠. 자, 이 구성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총 편익, 한계 편익, 소비된 달러당 한계 편익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되게 복잡해 보여요. 자, 한번 보시죠. 일단 첫 번째로 한번 볼게요. 스웨터요. 스웨터를 여러분들이 하나 사고, 두 개 사고, 세 개 사고, 네 개 사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막 사는 거죠. 그렇죠? 자, 총편익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로. 총편익은 어떻게 되죠? 100, 185, 260, 325, 385, 404. 그러니까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은 쭉 보면은 총편익은 증가하죠. 한계 편익은 어떻게 되죠? 100, 85, 75, 65, 60, 50 이렇게 줄어들죠. 자, 대충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편익, 뭐 만족도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까 처음에 그림으로 본 것처럼. 직선으로 이렇게 늘지는 않겠죠. 오히려 더 소비할수록 더 확 만족도가 늘어나고 이러질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것처럼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 스웨터를 많이 살수록 총 만족도는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그 만족도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계 편익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요거를 달러당 한계 편익으로 오른쪽에는 나눴네요. 그래서 한계 편익을 기준으로 해서 100을 25로 나누니까 4가 되고 85를 25로 나누니까 3.4가 되고 75를 25로 나누니까 3이 되고 그래서 달러당 한계 편익이 쭉 나온 거죠. 그렇죠? 청바지도 한번 마찬가지로 한번 보시죠. 청바지 같은 경우도 뭐 하나 추가하면은 청바지 하나 사면은 160으로 되고 두 개 사면 310 돼서 쭉 이렇게 보시면은 청바지를 추가로 살수록 총편익은 늘어나죠. 그렇죠? 그런데 한계 편익은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얻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뭐든지 하나 있을 때는 되게 귀하죠. 그렇죠? 두 개를 하면은 그래도 만족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많아질수록 만족도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느끼는 만족도는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계 편익은 줄어들더라. 이게 한계라는 것은 기울기랑 관련돼 있다 그랬죠, 제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청바지가 50불이니까 이 한계 편익을 50불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죠. 150불을 50불로 나누면 3이 되고, 그렇죠? 100을 50불로 나누면 2 이렇게 해서 달러당 한계 편익이 이렇게 쭉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어떻게 최적화를 시킬 수 있냐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스웨터 가격이 25불이니까 25불 플러스 스웨터 플러스
50불, 이 진 이렇게 소비하는 조합에 있어서 이 300. 그래서 요거를 다 300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족도를 최다시켜주는 조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서 이렇게 보면은 뭐 어느 조합이든 다 가능하죠. 우리 앞에서 한번 볼게요. ABCD 있죠? ABCD 요렇게 됐을 때도 이것도 다 가능한 조합이라 그랬었죠. ABCD 그렇죠? 이 중에서 어느 게 최고냐? 요걸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죠. 자, 일단은 만족도, 그죠? 만족도라는 걸 아까는 요걸로 그냥 예산선으로 해서 그냥 조합만 찾았는데 만족도를 고려해서 이 예산 제한 내에서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냐? 최적화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당신의 기호와 선호는 총 편익과 한계 편익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 스웨터, 청바지 모두 한계 편익이 감소했다. 그렇죠? 그래서 늘어나면은 총 만족도는 늘어나지만은 만족도의 어떤 정도는 줄어들더라. 한계적으로 추가적으로 했을 때. 그렇죠? 자, 청바지 8벌을 갖고 있다면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청바지는 추가적 하는 거는 거의 없다. 이렇게 가정한 거죠. 그렇죠? 또는 1에 불과하다. 그렇죠? 이렇게 가정한 거죠. 뭐 되게 복잡하죠. 그렇죠? 되게 복잡하죠. 근데 제가 하나 이제 이 캠퍼스에 올린 이 자료가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한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효용 극대화, 도표 5.2 소비 최적화 엑셀 예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대로 이제 예산 제약이 아까 스웨터 가격이 25불이었고 그다음에 수량을 S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그죠? 진의 가격이 50불이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요 이게 선택을 조합을 했을 경우에 이게 300이 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걸 이제 스웨트로 정리를 해서 해보면 아까처럼 S는 12-2J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공식을 한번 보세요. S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J부터 시작을 한 거죠. J부터 한다 그러면 J가 1이면은 S는 얼마 되죠? 여기 왼쪽에서 보시면은 J가 1이면은 S는 10이 되죠. 그렇죠? J가 2면 어떻게 되죠? J는 2면은 이게 4가 되고 10이 나누기 4니까 8이 되는 거. 이렇게 조합이 되는 거죠. 3이면은 3이 6. 3이면 6이니까 이게 6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조합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은 이 진이 7이 넘어가면은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스웨터가 마이너스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구매라는 거, 소비라는 거에서 최대 단위가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스웨터 아까 총편익, 한계 편익 같은 거는 아까 그 파워포인트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스웨터 100, 180, 260이 된 거 이거 그대로 여기 180, 260 이렇게 쭉 돼 있었고요. 한계 편익이 똑같고 달러당 이것도 똑같고 청바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달러당 편익을 가져와서 보면은 S가 10일 경우에 그때 10일 때 어떻게 되냐면은 뭐 이렇게 된 거 요거를 이제 달러당 편익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거는 그 아까 노란색으로 된 거는 이 300불 내에서 다 소비할 수 있는 최대 소비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쭉 계산을 해보니까 달러당 편익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총 편익이 극대화되더라.
요 부분을 좀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죠? 좀 숫자로 했을 때 좀 되게 좀 여러분들도 되게 혼란이 오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수학이 오히려 좀 더 쉽다 그런 느낌이 될 수 있게끔 제가 다른 보조자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공지사항을 다시 가보면은 어, 효용 극대화, 최적화 예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요걸 한번 다운받아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제가 그 경제 수학을 예전에 강의를 할 때 경제 수학에 있어서 어떤 강의 노트인데요. 이 부분에서 라그랑지 승수라는 부분을 한번 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어, 뭐, 뭐 여기를 참고를 하시고 제가 별도로 한번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죠. 아까 스웨터 예를 들었었고, 어, 스웨터 예를 들었었고, 진 예를 들었었죠. 근데 아까 그 만족도 있었잖아요. 그래프로. 여기 총편익, 한계편익 이렇게 됐었잖아요. 편익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만족도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효용이라고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요 하나에서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효용은 어떻게 됐어요? 추가할수록 총 효용은 증가했었죠. 근데 한계 편익은 감소했었죠. 이거는 스웨터도 마찬가지고 청바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요거를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웨터 그랬을 때 만족도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스웨터 가격은 어떻게 됐었죠? 25불이었으니까 각각 이렇게 25불로 이렇게 된 거였죠. 그렇죠? 진도 마찬가지죠. 진도 마찬가지고 진도 만족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 진의 가격은 50불이었죠.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주어진 가격에서 만족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디서 비용 대비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각각 따로따로 본다 그러면 스웨트하고 진하고 우리가 항상 얘기했었죠. 한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라 그랬죠. 요거랑 요거랑 기울기가 같을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랑 요거랑 기울기가 같아지는 요 정도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스웨터 스타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요걸 어떻게 표시하냐 이거죠. 자,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만족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유틸리티로 표현할게요. 유틸리티가 있는데 만족도가 있는데 이것은 스웨터와 진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유틸리티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가까우로 봤을 때는 이 위에 생겼던 이런 그림이랑 같은 거죠. 자, 일단 요것은 효용 함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산 제약이 있는 거죠. 아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런 기억나세요? 이거 스웨터의 가격을 PS라고 그러고 스웨터 이렇게 있죠. 그렇죠? 수량. 그 다음에 진의 가격, 그렇죠? 진의 가격이 있고 진의 수량. 이렇게 합친 게 전체 예산이 된다. 아까는 300불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슬라이드에서는 그냥 숫자를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고 달러당 한계 효용 막 이렇게 돼서 같아지는 점에 선택한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데 요거를 수학적으로 묶어서 계산하면은 그러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두 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요걸 하는 방법이 라그랑지법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효용함수의 하나의 예가 이런 거죠. U라는 것이 에서 S의 2분의 1승, J의 2분의 1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2분의 1승 어떻게 되는 그 루트 S 함수는 뭔지 알죠? S가 증가했을 때 U라는 것은 이렇게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S는 이런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특성을 위해서 이렇게 증가하지만은 증가하는 속도가 적게 나오는 이런 함수들은 이렇게 좀 지수가 1보다 적게 이렇게 좀 설정을 하거든요. 하나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효용함수의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거는 뭐냐면은, 2번에서 S나 J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S는 뭐의 함수다 이렇게 해서 S를 없애서 여기다 U 함수에다 집어넣어서 바로 푸는 방법도 있죠.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라그랑지 함수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요. 라그랑지 함수는 뭐냐면 효용 함수를 앞에다 놓고 그다음에 요 예산 제약선을 합쳐요. 여기다 람다라는 걸 넣어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예산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놓고 넘기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해서 최적을 하려면요, S를 얼만큼 소비하느냐, 스웨터를, 그 다음에 G는 얼만큼 소비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 두 개 묶어주는 이 함수, 요거는 이제 별도의 이름이 있거든요. 이게 그 소득 증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소득이 일단 증가했을 때 효용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래서 이 람다라는 것은 좀 특별한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극대화를 시키는 건데, 최적화를 시키는 건데, 그럼 첫 번째로 뭐냐면 이 라그랑지 함수를 S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G에 대해, 스웨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왼쪽 부분은 S의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은 이게 그 S가 스웨터를 1단위 추가로 소비했을 때 만족도가 몇 단위 변하느냐, 이걸 한계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웨터를 추가로 그러니까 구매하는 거에 대한 한계 효용, 만족도가 얼마나 바뀌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S가 어디 있어요? 여기만 있잖아요. 여기만 있으니까 람다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S 남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0이 된다 이거죠. 왜 0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왜 0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위에 그래프에서 최적화했을 때 스웨터를 추가를 했을 때 만족도가 있고요,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그때 되느냐, 이렇게 보면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가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같으면은 같은 걸 빼주면은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표현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되느냐, 진에 대해서 하면은 이 부분은 J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U를 J로 미분한 거죠. 근데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냐, 진을 1단위 추가로 썼을 때, 소비를 했을 때 얼마나 만족도가 변하느냐. 그러면은 이것은 그 J에 대한 한계용, 마지널 유틸리티, 한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오른쪽에 남는 거는 뭐냐면은 J라는 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없잖아요. I나 S에는 J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무시하고 이 J 미분하면은 남는 거는 마이너스 람다 PJ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목적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효용 함수가 있어요. 만족도. 근데 예산 제약이 있죠. 예산 제약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묶어주는 것이 라그랑지 함수라고 그러는데, 라그랑지 함수는 그냥 요 목적 함수 만족도에다가 예산 제약 i를 기준으로 해서 i를 여기 앞에다 놓고 나머지 넘겨서 이렇게 놓고 람다만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일단은 뭐 세 가지 변수 있는데 선택을 최적의 스웨터를 소비를 해야 되는 거, 스웨터를 선택해야 되고 최적의 제의를 선택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 이 람다에 대해서 미분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데 어 일단은 S와 J와 미분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뭐냐면 이 부분이 아까 뭐라 했죠? 스웨터를 1단위 증가했을 때 스웨터를 추가적으로 소비했을 때 만족도 얼마나 변하느냐 이거는 S에 대한 스웨터에 대한 마지널 유틸리티 한계 효용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럼 요 1번을 요거를 1번이라고 그러고 2번이라고 했을 때 요거를 그냥 요 부분들을 각각 오른쪽으로 옮길 수 있겠죠. 요 부분을. 그죠? 그래서 그냥 0이라고 놓지 말고 그냥 넘겨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도 람다 PJ도 오른쪽 넘기면은 그냥 이렇게 여기 같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을 2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S의 한교형이니까 MUS 나누기 요거는 이제 J가 일단이 할 때 효용이 얼마나 되냐 이거는 J에 대한 한계효용이니까 요거 되고 오른쪽에 뭐가 남겠어요? 람다 없어지고 그쵸? 람다 없어지고 PS 나누기 PJ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가격을 MUJ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PS를 왼쪽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스웨터의 달러당 한계 효용이 진의 달러당 한계 효용과 같아지는 점에서 최적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오히려 왼쪽 게 오른쪽 거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되죠? 왼쪽에 달러당 한계 효용이 더 크면은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더 소비하죠. 그럼 더 소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더 소비할수록 한계 효용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좀 낮아지면서 이렇게 되면서 다시 이제 균형으로 가려고 그러고 반대로 오른쪽 게 더 커지면은 이게 뭐냐면은 진의 달러당 한계 효용이 더 클 경우에는 그 진을 더 쓰는 거죠. 그럼 더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의 한계 효용은 떨어지겠죠. 추가적으로 할수록 한계 효용은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균형으로 가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게 이거죠. 달러당 한계 효용이 서로 같아지는 점에서 우리가 최적의 선택을 한다. 다시 한번 여기로 넘어가면요. 그 엑셀 자료를 좀 이캠퍼스에 있는 도표 5- 이걸 다시 한번 보시고요. 쭉 해보면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달러당 한계 편익.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MUS 나누기 PS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같아지는 점. MUJ, PJ 같아지는 점. 이 같아지는 점에서 최적이 되더라. 이렇게 좀 보여준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도표는 되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수학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좀 최적을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이거를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 PDF 파일로 한번 예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자, 이게 정리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효용 함수가 있죠. 효용 함수가 있죠. 그래서 X1하고 X2를 소비함으로 인해서 만족도를 느껴요. 그런데 뭐냐면은 X1과 X2를 소비하려고 그러면은 예산 제약이 필요한 거죠. 자, 이게 실제로 이제 좀 약간 실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효용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느냐? 아까 어떻게 됐죠? 요걸 묶으라 그랬죠. 이 1번하고 2번을 같이 합하는데 이 람다라는 걸 써서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로 놓고 그다음에 예산에 해당되는 거를 여기다 놓고 이 4x1 플러스 2x2를 넘기면 부호가 마이너스 되니까 이렇게 됐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푸는 거죠. 그냥 아까 이렇게 한 것처럼 아까 이렇게 된 걸로 해서 방법은 뭐냐면은 이 Z를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주고 그다음에 이 미분했을 때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아까 최적화했을 때 하나를 놓고 그다음에 X2에 대해서 미분해서 이거 같다. 그래서 관계를 하나 구하고 그다음에 Z를 이 람다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줘서 0이라 놓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미분해서 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3개고 미분했을 때 그 3개의 관계식이 나오면 우리가 답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요 부분에 대한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중간고사 보기 전에 제가 연습 문제를 내줄 거거든요. 이렇게 최적화 문제 이렇게 수식으로 계산하는 거. 거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면 되고요. 여기서도 예제 같은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에서 제가 답이랑 풀이 과정과 함께 또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중간고사 보기 한 2주 전에 연습 문제를 제가 내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었을 때 MUS 나누기 PS는 MUJ 나누기 PJ다. 이렇게 나온 거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게 여기서 테이블에서 다 요걸 보여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테이블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학적으로 어떤 함수를 주고 여러분들이 그 최적의 선택을 하는 방법이죠. 스웨터 만족도가 이렇게 있고 예산 제약이 있었을 때 최적의 소비를 어떻게 되냐? 이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에서 최적의 소비를 하더라. 청바지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근데 두 가지 조합이 있고 예산 조합이 있을 때 두 개를 어떻게 묶는 방법이 뭐냐? 라그랑지를 통해서 라그랑지한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묶어서 최적화를 풀 수가 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소비자 균형 조건은 아까 그래서 이게 같아지는 점이 서로 극대화된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여기 한계 편익이 75불이고 여기 75불이고 그 다음에 진의 한계 편익이 100불이면 어떻게 되느냐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은 스웨터 가격이 25불이라고 했죠. 스웨터 가격이 25불이고 진의 가격이 50불이라고 했죠. 그럼 이게 이 꼴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 뭐예요? 이쪽은 3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거보다 크죠. 그렇죠? 이 얘기 뭐냐면은 스웨터에서의 한계 단위당 그러니까 단위당 한계 효용이 진으로부터 얻는 그 단위당 달러당 한계 효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요걸 더 쓰겠죠. 그렇죠? 요걸 더 소비를 하죠. 근데 요걸 추가적으로 소비를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올라가 볼게요. 추가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한계 효용은 줄어들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일단 이 부분을 더 소비를 하는데 요 추가적으로 소비를 하면은 요 한계 효용이 추가적으로 쓰면에 따라서 조금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3에서 조금씩 낮아지면서 이제 2랑 이렇게 또 이렇게 되면서 좀 균형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스웨터에 달러당 한계편이 3이고 청바지 달러당 한계편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스웨터를 구매하면 드린 돈에 비해서 더 많은 편익을 얻으니까 스웨터를 더 구매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더 구매가 되면은 다시 스웨터의 한계 편익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좀 이제 서로 같아지는 점으로 이제 균형이 도달하겠죠. 그렇죠? 스웨터를 더 구매에 따라서 스웨터의 한계 편익이 줄어들고 그래야 두 비율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격이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아까 이거랑 쉽게 얘기하면 되죠. MUS, PS 원래 균형 조건은 MU에서 진의 한계효용과 이렇게 달러당 그렇죠? 가격당 달러 가격당 효용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가격이 어떻게 확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2배로 오른다면요. 이게 확 오른다 그러면은 요 부분에 이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어느 하나에 그게 늘어난다면은 오히려 이 부분을 덜 소비하고 이쪽을 더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렇죠. 뭐 스웨터 가격이 상승하면은 뭐냐면은 아까 뭐였죠? 이 그림은 뭐냐면은 초반은 어떻게 됐었냐면 아까 25S 그쵸? 스웨터 가격이 25였었고 진이 50진이었으니까 300 이렇게 됐었던 거였는데 만약에 이걸 S로 정리하면은 아까 어떻게 됐었죠? 마이너스 2J 플러스 12가 나왔죠. 그래서 스웨터를 J를 아무것도 안 한다면 스웨터를 12개 살 수 있었고 스웨터를 아무것도 안 산다 그러면은 스웨터를 아무것도 안 산다면 뭐였죠? J는 6개 살 수 있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스웨터 가격이 이게 50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1대1로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스웨터 J를 아무것도 안 사면 스웨터 6개 그렇죠? 그 다음에 스웨터를 아무것도 안 사면 J는 6개 이렇게 돼서 보면은 결국에 보면은 스웨터를 소비를 줄이게 되겠죠. 그렇죠? 청바지 가격 할 때는 청바지 수량이 당연히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소비자 균형 조건은 요거라 이거죠. 단위당 각 재화의 가격 단위당 효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좀 이렇게 된다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본 것처럼 다른 거는 동일한데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기존 균형에서는 이게 같았는데 만약에 이게 확 오를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요 부분이 떨어지는 거죠. 요 부분이 떨어지니까 J를 더 소비를 하는 거죠. 스웨터 적게 구매하고 J를 더 구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청바지를 더 구입하게 되면은 구입함에 따라서 만족도는 늘어나는데 추가적인 만족도는 떨어지니까 그 진의 한계 효용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요걸 선택하는데 더 구입하면 되면 이 한계 효용이 떨어지니까 이게 좀 낮아지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균형으로 도달하려는 그런 게 되겠죠. 소득이 2배로 증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MUS, PS, MUJ, PJ. MU가 뭐랬죠? 이게 한계 효용. 그러니까 MU라는 것은 한계 효용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널 유틸리티의 약자로서 그러니까 기존의 조건에서 소득이 2배로 늘었다 해서 이 가격이나 이것이 변하는 건 없기 때문에 이 균형 조건은 그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예산서는 평행하게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뭐 그래서 지금 뭐 봤을 때 보면은 소비자 선택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각각의 제한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그 각각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는 거죠. 그렇죠?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각각의 재화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 하에서 얼마나 최대 소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넣어가지고 최저가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최저가 선택 조건은 뭐냐면은 각 재화의 그 가격당 1단위 가격당 만족도가 같아지는 점에서 선택을 하더라. 좀 했었던 거죠. 지금까지 보면은 한계적으로 선택을 했던 거죠. 그렇죠? 달러당 또는 그 재화의 가격당 1단위 가격당 만족도 같아지는 점. 다 한계적으로 했었던 거죠. 마지널 한계 편익을 우리가 계산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을 때.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해 보면요. 야, 내가 주머니에 있어 3만 원이 있는데 이걸 다 쓴다는 가정하에서 이걸 어떻게 잘 쓸까? 여러분들 고민해 봤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으로는 요 정도 사야 되는데 이거 어느 거 더 많이 살지 적게 살지 고민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암묵적으로 앞에서 수학적으로 좀 했던 거랑 좀 관련이 있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보면은 캐치볼 하는 것도 처음부터 날아갔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갈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공을 잡는 건데. 그렇죠?
근데 결국은 막 달리다가, 그죠? 추가적으로 좀 더 갈까? 좀 더 갈까? 이렇게 하면서 추가적으로 한계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서 결국에는 딱 가서 이렇게 캐치를 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한계편이 어떻게 되는지, 쭉 이렇게 되는지.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청바지 가격이 올라가면은 청바지 가격이 올라가면 청바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수요선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수요선은 왜 기울기가 음수인가 이거에 대한 아까 질문에 대한 답. 그죠? 아까는 뭐 가장 쉬운 거는 뭐냐면 가격이 비싸면은 덜 산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당신으로 하여금 한 단위 더 사게 하려면 가격은 왜 떨어져야 하느냐. 그래서 보면은 당신이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한계 편익이 줄어들죠. 그죠? 아까 진 이렇게 했을 때 달러 됐었죠. 그러니까 이 추가를 구매하려면은 추가를 하면은 한계 효용은 떨어지더라. 근데 이 비율과 같게 하려고 그러면은 같이 떨어져야지 이 비율도 유지돼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한 단위 더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청량음료 자판기는 한 번에 한 병 또는 한 깡통만 판매하는데 신문 자판기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가? 이거는 추가적인 거죠. 추가적인 신문 한 병에 한계 편익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열어놓더라도 한 장씩만 가져간다 이거죠. 근데 반대로 음료수 같은 경우는 한 병당 추가이익이 또 추가로 발생하기 편익이 생기기 때문에 한 병씩 판다 이런 얘기죠. 자, 당신은 청바지를 구매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그죠? 뭐 아이폰 너무 비싸서 좀 그랬죠, 그렇죠?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휴대폰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신제품이 딱 나왔을 때 예약을 하거나 바로 이제 첫날에 막 줄 서서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가장 비쌀 때죠. 휴대폰이, 그죠? 조금 지나면은 보조금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십몇 개월 지나면은 좀 약간 모델이 좀 아웃데이트 됐다 그래서 가격 할인이 많이 들어오르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첫날에 그냥 제일 비싼 가격에 사고, 어떤 사람은 좀 모델 바뀌기 전에 싼 가격에 이렇게 할 수 있냐. 그게 뭐냐면은 사실 그 사람이 그 재화에 대해서 자기 느끼는 지불 용의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에 대해서 좀 아까 우리 처음에 좀 얘기를 했었죠. 소비자 잉여라는 것은 시장 가격과 수요 곡선의 어떤 차이, 그렇죠? 이 사람은 이 가격에 지불할 의향이 있는데 시장 가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자기는 시장에서 요것만 내면 되니까 땡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합한 거를 소비자 잉여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각 봤을 때 보면 1번당 50불에 대해서 청바지를 구매해서 얻어지는 달러 편익에서 어떤 사람은 이 청바지가 100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50불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땡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75불에 갇혀 있다는데 이 사람은 시장에서는 50불이라고 하니까 25불 추가로 이득을 받죠. 땡큐. 그죠? 이런 땡큐의 합들을 다 합친 것들을 소비자 잉여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가격이 상승할 때 소비자 잉여의 상실. 자, 이런 것들이 뒤에 이제 좀 나오겠는데요. 후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까. 후생이라는 용어를 했었는데, 이런 거는 잉여의 합들이에요. 잉여들의 합. 그러니까 잉여의 합이 극대화되는 것들이 그 시점이 후생이 극대화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소비자 잉여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상승하기 전까지는 소비자 잉여가 요만큼이었는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75불의 상승함에 따라서 소비자 잉여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많이 줄어들었죠. 자,
이럴 때는 후생이 감소한다. 그죠? 뭐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 그다음에 정부가 개입해서 조세, 요 부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얘기도 좀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거, 흡연자가 매달 100불 받으면 금연할 것인가? 자,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죠. 흡연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거에 어떤 거, 그죠? 흡연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얻는 거는? 그렇죠? 여러 가지 상충관계가 있죠. 흡연했을 때 편익, 만족도. 그다음에 물론 이제 만족도 있지만은 담배 구입 비용도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도 비용. 아까 보는 거랑 똑같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예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가 만족을 준다 그러면은 담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예산 제약에서 최적의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유인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여기도 플러스 여러분들이 유인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흡연의 편익이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담배를 피겠다 할 때 담배 피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있고요. 근데 반대로 비용은 뭐냐면은 담배 구입 비용도 생길 수가 있고 금연하면 100불 준다 그랬는데 요걸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크냐. 요거에 대해서 고민하겠죠. 자, 그래서 연구 실험 결과 유인이 있는 데는 금연율이 확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에 대한 유인? 그러니까 100불이라는 걸 대해서 되게 크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금연을 하려고 노력하겠죠. 특히나 이제 직장인들도 따졌을 때는 어떤 데는 금연하면은 100만 원 준다. 단위가 좀 커지면은 그것도 좀 할까 이렇게 유인이 생기는 집단이 있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금연율이 높다 이거죠. 유인 없는 집단이라는 건 뭐냐면 100불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담배가 주는 만족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나는 금연하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는 금연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아까 뭐 수학적으로 설명했던 이 부분 갖다지는 점에서 최적화를 한다. 요걸 확장시킨 거니까 요 부분 좀 넘어갈게요. 자, 당신의 금연 문제는 다음의 선택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300에서 400불로 늘어나는 게 뭐냐면 금연할 경우는 100불을 추가로 받으니까 예산이 좀 늘어나서 스웨터나 청바지 더 살 수 있지 않느냐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금연하면은 100불을 인센티브 받으니까 스웨터 2벌, 청바지 1벌을 더 소비할 수 있다. 근데 이거 가치가 있느냐? 뭐냐? 이 부분 뭐냐면은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그것뿐만 아니라 금연을 하면은 담배 비용을 안 써도 되니까 추가로 소비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것도 늘어난다. 그런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득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최적화 문제 아까 한 것처럼 그걸 통해서 우리 할 수 있는 거죠. 자, 수요 탄력성에 대해서는 좀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뭐가 변했을 때 수량이 어떻게 되느냐 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출발에 임박한 비행기표는 왜 그렇게 비싼가? 그죠? 비행기표 한참 전에 예약하면 좀 싸게 할 수 있는데 좀 가까이 될수록 출발일이 가까워질수록 비행값이 확 올라가죠. 왜 그런가? 반면에 마감 시간에 임박한 브로드웨이 쇼의 티켓 가격은 왜 이렇게 싼가?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좀 얘기를 하는 걸로 하죠. 이것도 좀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밴드에서 연주한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당신의 밴드는 어떤 술집에서 공정적으로 연주하는데 술집 주인에게는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손님들로부터 입장료 수입을 받는다. 그래서 당신과 당신 밴드는 이 연주회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관심이 있고 술집 입장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입장료를 올려야 되느냐 내려야 되느냐. 자, 이게 다 탄력도랑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맥도날드는 탄력성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뭐 답은 예죠. 예. 그다음에 판매와 수입은 가격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죠. 자, 첫 번째, 가격이 오르면은 판매량이 줄어든다. 그렇죠? 비싸면 안 산다. 수요 곡선에서 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햄버거 가격이 오르면은 판매 수입은 늘어날 것이냐? 근데 보면은 수입은 뭐냐면 수입은 P 곱하기 Q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여지겠지만은 수입의 퍼센테이지 변화는 가격의 변화와 수량의 변화율이거든요. 자, 탄력도라는 것은 가격 변화율과 수량 변화율을 나타내는 관계거든요. 이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